자, 그러면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는 계산과 관련된 문제. 그러니까 이론에 대한 계산 또는 금융에 대한 계산. 이렇게 계산과 관련된 문제가 우리 경제, 경영, 금융 파트 관련해서 어떤 것들이 나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좀 한번 볼 텐데. 자, 먼저 경제 쪽, 그러니까 경제학 쪽. 우리가 경제학 쪽을 보면 처음에 이제 계산 문제를 직접 이러이런 상태에서 이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어떤 꼭지가 처음에는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이러이런 상황을 주고 이 상태에서 홍길동 씨의 기회비용을 구하라. 직접 이걸 계산을 해서 이제 주관식으로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기회비용을 구하는 문제. 자, 그 다음에 탄력성을 구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탄력성, 이러이런 상태, 뭐 가격이 얼마 올랐고 수요가 얼마 떨어졌고 또 가격이 다른 B제는 가격이 어떻게 됐는데 수요가 어떻게 됐다. 이 A제와 B제의 뭐 교차 탄력성을 구하라. 뭐 이렇게 탄력성을 구하는 문제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든 소득 탄력성이든 교차 탄력성이건 이렇게 탄력성을 구하는 문제가 주관식으로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그 다음에는 이 평균 비용, 한계 비용, 이 비용에 대한 개념을 주고 비용에 대한 개념을 주고 어떤 상황을 주고 이 상태에서 이윤 최대화 또는 비용 최소화를 구하라. 최소화되는 뭐 비용을 구하라. 평균 그때 당시에 한계 비용을 구하라. 또는 평균 비용을 구하라. 라고 하는 비용과 관련해서 이렇게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엔요, 진위계수, 우리 미시경제 쪽에 후반부 쪽에 보면 진위계수하고 소득 분배 지표가 나오죠. 자, 이런 상황을 주고 이 상태에서 이 사회의 진위계수를 구하라. 또는 이 사회의 소득 5분위 비율을 구하라. 라고 하는 이렇게 그 소득 분배 지표와 관련해서도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시경제는 대충 요 정도 선에서, 미시경제 쪽에서는 요 정도 선이 그래도 계산 문제 구하는 아주 평탄하고 조금 여러분들이 그래도 개념을 좀 정확히 알고 있어야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고요. 그 다음 거시경제 쪽으로 가면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GDP, 그 다음에 명목 GDP, 실질 GDP, 경제 성장률, GDP 디플레이터, 이 GDP 디플레이터를 구하라, 경제 성장률을 구하라 라고 하는 이 모형 문제가 잘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거시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X 마이너스 M이라고 하는 그 국민소득 결정 모형이 있죠. 국민소득 결정 모형에서 이 상태에서 소비 함수를 주고 뭐 저축 함수를 주고 뭐 수출이 얼마다 수입이 얼마다 라고 하는 이 상태에서 이 나라의 국민소득을 구하라 라고 하는 이런 문제. 자, 이런 것도 그 계산 문제로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 물가와 실업 쪽에 가면 실업률 구하라 또는 이 실질금리 상승분을 구하라. 뭐 어떤 경제 상황을 주고요. 실질금리 상승분을 구하라. 또는 실질금리는 2000년도에 실질금리는 몇 %인가 또는 뭐 이때 실업률은 몇 %인가 경제활동인구 뭐 실업자 취업자 있다 상황을 주고 그런 문제 나오는 거 있죠. 자, 이런 문제 쪽에서도 충분히 주관식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시경제 쪽으로 가면 또 큰 꼭지가 하나 있는 게 우리 고전학파의 화폐수량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MV는 PT 또는 MV는 PY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거기서 유추되는 공식이 통화량 증가율 플러스 화폐 유통속도 증가율 이퀄 PY 물가 상승률 플러스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는 이 공식이 있습니다. 이 공식으로부터 나오는 계산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보는 통화, 화폐 발행 잔액, 그리고 중앙은행의 지준 예치금이라고 하는 요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통화는 화폐 발행 잔액 플러스 지준 예치금, 중앙은행의 지준 예치금 이 공식이 있죠. 그 다음에 화폐 발행 잔액은 시중에 있는 현금 플러스 은행이 가지고 있는 예치금 이 두 개를 합한 거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도 충분히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 신용창조 승수라고 하는 요 공식도 있죠. 이것도 공부해 보시면 좋고, 그 다음에 통화 승수, 그 다음에 통화 유통 속도 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통화 승수는 뭐분의 뭐다, 통화 유통 속도는 뭐분의 뭐다 라고 하는 이 통화 승수와 통화 유통 속도. 그 다음에 거시경제 끝쪽에 가면 환율 결정 이론 쪽이 있죠. 구매력 평가설, 이자율 평가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 적정한 1년 후에 이 나라의 적정 환율은 얼마인가, 또는 이 상태에서 실질 환율은 얼마인가, 이 양국의 실질 환율은 얼마인가 라고 하는 환율과 관련된 계산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경제학, 그러니까 경제학과 관련해서는 이 정도 수준이 우리가 이론과 관련된 계산 문제들을 좀 공부를 좀 깊이 있게 또 정확하게 좀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